시간 2023년 10월 28일 벌써 28일이야? 수요 시간 빠르네요. 어쨌든 오후 7시 2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98번째 시간 그대 어떻게 살 것인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들이야? 네. 그대들은 아니야? 그대들. 그대들이야? 네.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맞아요. 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오답노트 소개해봐. 안녕하세요, 오답노트입니다. 앞에 붙여야 되지 않나요? 수식어가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외국. 네, 나라를 버리고 네. 사랑을 선택한 오답노트입니다. 로맨티스트로 또 이렇게 포장을 또 그렇게라도 포장해 주세요. 네. 네. 오답노트고요. 그다음에 나사님. 저 방금 좀 정정 좀 해. 그대들은이 맞아.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봐봐. Sorry. 네. 최근에 방송했다가 좀 네. 맞들려서 다시 돌아온 나산입니다. 일주일 만에. 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이게 힘들어요. 약간 그 반응들을 볼 때 짜릿함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 잘 나오지 않았나? 네, 잘 나왔죠. 우리 그쵸. 또 추천에 또 올라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새로 오신 분인데 조스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지금 약간 좀 이상한 그 톡방에서의 활동량에 비하면 네. 너무 수줍게 앉아 계셔가지고 네, 내가 맞아요. 지금 잘못 생각했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마이크 가까이 대셔도 되고요. 네. 우리 옆에 언니들이랑 오빠들이 더 잘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뭐 좀 영어 어떤 거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스님 영어 어떤 거 좋아하는지 좀. 저 제일 어려운 질문이. 진짜 솔직하게 해도 돼요. 뭐 네. 싱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명작이라니까. 네. 그다음에 오답노트는 인생 영화 뭐였죠? 인생 영화요? 그 소공녀. 그러니까 소강력 마이너한 작품인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I am love 좋아해요. 뭐지? I am love 저기 뭐야? 루카 구아다니노가 네. 연출한 그 콜미 바이 유어 네임 감독인데 네. 욕망 3부작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야 시네필. 드디어 시네필 오셨다. 벌써부터 어. 이 이야기 질부터가 다르죠. 맞아요. 네, 되게 설명부터가 다르죠. 내가 아는 영화 하나도 안 나왔어가지고 뭐 하는 건데. 좀 흔한 거는 몽상가들? 몽상가들. 네, 몽상가들. 되게 좋아하고. 흔하긴 들었는데 잘 안 나거든요. 있잖아 시네필인 척하고 네네네. 싶을 때 많이 던져. 몽상가들 그 인문형 시대필 영화죠. 네. 나는 약간 영화 좀 본다면 네. 공상가들 좋아하고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스 좋아요. 그런 거 알려주면 내가 어디 가서 아는 척하잖아. 좋지. 몽상가들에서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제가 에버그린 좋아하는데 장편으로 처음 데뷔한 작품이고 그리고 제가 무성 영화에서 유성으로 넘어온 배우 중에 그레타 가르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영화 교과서에 나오는 분인데 맞아, 그레타 맞아. 가르보는. 네. 그레타 가르보의 영화를 에버그린이 따라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옛날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 영화 보면은 70년대 음악들 되게 많이 나와요. 더 도어즈나 뭐 제니스 조플린 이런 음악들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오케이 어디 가서 70년대 영화 좋아하는데 그런 음악들이 감사해요. 네. 20년대 오케이. 영화까지 보신다고. 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좋아하시는구나. 뭐 조금 우리가 좀 약간 이건 좀 상업적인데 그래도 나는 재밌게 봤다 이런 건 있나요? 상업 영화 중에요.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그래도 봤던 것 중에 재밌었던 거. 워차를 한번 봐도 될까요? 네 보셨네요. 네, 한번 보시죠. 네. 헤어질 결심? 지난주에 하셨죠? 네. 네. 그거 재밌게 아, 봤었죠. 네. 그 정도는 그래도 나의 수준이 된다. 대중 영화지만. 안 돼. 시작됐다 이제. 시작됐다. 근데 뭐가 저는 시작됐네? 헤어질 아니야, 결심은 아니야. 또 사실 영화보다는 각본집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글자로 읽는 게 더 좋더라고요. 영화보다. 찬우이가 영화를 잘 못 찍으니까 그래도.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작가로 전향을 하던가. 받아치기까지. 네.
그러니까 글이 이렇게 좋은데 영화로는 좀 덜 뽑혔다. 이렇게. 좀 과한 느낌이었어요. 헤어질 결심 이번에는. 네. 각본집을 봤어야 되네 우리가. 우리가 지금 글을 못 읽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난독증 네,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좀 과했다는 게 느껴졌나요? 되게 언어 표현으로 섬세한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섬세한 표현이. 네. 네. 그래서 글자로만 보니까 이게 더 집중하기도 좋고 음. 그렇더라고요. 근데 네. 확실히 그건 있어요. 텍스트로 봤을 때랑 영상으로 봤을 때 내가 상상력의 범위를 얼만까지 구현을 해주냐. 갭에서 오는 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해리포터 찐팬들 중에서는 사실 영어로 안 네. 나왔으면 좋겠다. 나. 저요. 진짜. 네, 다들 화나 그렇게 화나 생각해요. 진짜 화나. 솔직히 헤르미온느 엠마 왓슨은 좋아하지만 헤르미온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영화에서 헤르미온느 별로 너무 안 좋아해요. 예쁘게 나왔어. 너무 그렇게. 예쁘게 나와서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니죠 원래. 네. 그러니까 약간 납득이 돼 버리잖아. 걔가 하는 모든 짓에 약간 좀 밉상으로 보여야 되거든 된단 말이에요. 범생이고 약간 그냥 집비 모르는 스타일 네. 좀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헤어질 결심의 어떤 그 영상적인 그 뭐 배우들의 그런 게 과했다는 건가요? 그 효과 같은 게 뭐 일부러 그랬겠지만 이제 갑작스러운 클로즈업이나 처음에는 이제 사전 정보 없이 그걸 봤는데 봤을 때 이거 뭐야 박찬욱이 약간 후더니 장르를 만든 건가 싶기도 하고 좀 전체적으로 과한 느낌이었어요. 그런 연출들이 저는. 과하다. 너무 약간 드라마틱했다는 느낌인 건가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역시 헤어질 결심은 명작인 이유가 그러니까 이야기할 게 계속 나와. 계속 나오는. 맞아. 콧대 높은 주스님도 만족을 했다는 거에서 좀 좋은 영화. 나쁘진 않았죠. 네.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와, 헤어질 결심 장난 아니다. 나쁘지 와, 않은 정도. 와. 좋아. 절대 명작 아니야. 나쁘지 않은 정도. 네. 아니 내 눈에 담을 수 있을 정도는 됐다. 볼만했다. 어, 이거죠. 그래. 볼만했다. 찬욱이가 고생했네. 뭐 이 정도. 그래. 네. 그럼 박찬욱 감독 찍은 영화 중에서 다른 좋아하시는 게 있나요? 친절한 금자 씨가 좋은 것 같아요. 이유는요? 그냥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고 그리고 너무 거북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것들은 좀 보기 불편했는데 친절한 금자 씨는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박찬욱 감독 작품이 생각보다 좀 그로테스크한 게 좀 많긴 해요. 네. 많죠. 그러니까 예쁜데 좀 뭔가 더티하고 무섭고 좀 음침한 느낌이 좀 심하긴 하죠. 잔인한 면도 좀 있고. 네, 저기 자 조스님에 대한 소개 어느 정도 해봤고 댓글 읽고 이제 본격적인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오다노트님이 저번에 나왔던 방송 댓글을 좀 읽어주시죠. 감사하게도 제가 나온 에피소드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잠시만요. 일단 그 백인의 사랑 1편에 브리즈님이 1,000원 후원해 주셨고 네. 2편에 댓글이 있습니다. 일단 또 브리즈님이 1,000원 후원해 주셨고 여행 생활자님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오다노님과 빌바오님 케미가 너무 좋다고. 뭐가 좋았던 건지 주구장창 맞는 역할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오다노트님 덕분에 백엔의 사랑이라는 영화를 볼 생각도 없었는데 보게 되었는데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 한국에 개봉되는 일본 영화들이 달달한 로맨스 영화들이 많아서 트렌드가 그 방향으로 다 가는 건가 싶었는데 이런 영화도 많이 개봉하는지도 궁금하네요. 혹시 오다노트님 일본 영화 경향을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을 해주셔야죠 이제 이 질문에. 제가 일본 영화 전문은 아니고요. 네. 이제 가끔 이제 영화관에 일본 영화 안에서도 이제 그 차트라고 네. 하죠. 그 보고는 있는데 꽤 다양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배급사가 이제 들어오는 영화들이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우리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영화를 좋아하는 그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맞춰져 있다. 뭐 로맨스면 로맨스,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면 애니메이션. 아, 장르에 좀 국한돼 있다. 장르에 국한되어 있다. 네. 그래서 뭐 11월 달에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감독 이와이
슌지. 이와이 슌지 감독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얘기하는 거죠? 한국입니다. 아, 대한민국. 헷갈리니까 다른 사람이랑 좀 네. 특성이 다르니까 어, 정확하게 표현해. 아니 대한민국이 제일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고도 말을 못 하나요? 곧 아니게 되잖아요. 매국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 국적은 한국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냥 마음 바람 피는 그치, 그치, 느낌이구나. 지금 이제 결혼 상태는 아, 유지 중이고. 바람 피는 남자가 이런 마음이에요? 제대로 좀 표현해서 왜냐면 다른 분 듣기에 저 사람은 일본인인데 왜 자꾸 우리나라라고 우리나라라고 아직 하지? 제가 일본어를 안 하고 있잖아. 한국말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한국인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 일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아, 해주세요. 네, 주관적인 알겠습니다. 호칭 말고. 네, 한국에서 개봉하는 네, 네. 딱 알아듣기 좋잖아요. 네. 그쵸. 깔끔하다 깔끔해. 일본 감독 이제 이와이 슌지의 이제 키리코의 노래라는 것도 이제 곧 있으면 개봉을 하고요. 네. 생각보다 요즘에는 키리의 노래 아닌가요? 키리의 노래. 네. 잘 치고 좋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장르도 이제 요즘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가 보셔서 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느 순간부터 약간 영화 차트에서 일본 영화 보기가 조금 힘들긴 하네요. 근데 요즘에는 또 다시 좀 그러니까- 보여졌어요. 네. 애니메이션 빼고. 애니메이션 빼고도 아마 제 생각인데 이제 헐리우드에서 지금 파업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일본 영화 쪽을 좀 배급을 하는 게 아닌가. 맞네요. 지금 예미울 3위가 키리의 노래고. 네, 이렇게 댓글에 대한 답이 된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네, 헤어질 결심의 오 스노우 화이트 오님. 오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맞을 것 네. 같아요. 네.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하는 헤어질 결심 방송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빌바오 오님이 감사합니다 하셨고 선댓 후감상 킹받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게 브리즈님이 또 2,000개씩 아, 네, 오. 브리즈님이 모든 에피소드에 지금 후원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댓글을 읽어봤고요. 네, 내가 아무리 막 깐죽거려도 댓글을 안 달아주셔. 그러네요. 좀 댓글 달아달라고 되게 상당히 조금. 내가 깐죽거리는데 네. 약간 컨셉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막 빌어야 되나 봐. 이제. 제발 좀 정말 댓글 좀 텐션 다 맞추고 공손하게 한 번만 해볼까요? 청취자님들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야, 근데 이거 역시 조롱이야. 댓글 좀 붙여봐요 좀. 해봐. 나 이걸 댓글 좀. 네. 내가 오답보다 내가 답 더 잘 줄 자신 있다. 그렇죠. 오답이 얘는 답글 달아달라고 내가 따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답글 안 달고 이제 와서야 하더라고요. 좀 실망입니다. 네. 댓글은 나도 안 달았지만 그래도 난 그래 좋아요는 꾸준히 눌렀어. 그렇죠. 좋아요는 저도 누르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댓글 읽기를 좀 해봤고 우리 이제 영화로 가나요? 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영화로 가나요? 네. 제가 뭐 저번 방송에 말했지만 영화 얘기를 최대한 안 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뭐 영화 얘기를 좀 해야겠죠. 지난 그쵸. 방송에 너무 영화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오늘은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분쯤에 영화 얘기 나오나 듣는데 일부에서 거의 막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영화 편이었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토크가 재밌으면 성공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뭐, 괜찮죠. 그것도. 그렇죠. 네. 자 오늘 영화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은. 그대들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야? 왜 어쨌든 그 영화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관련 정보는 우리 매국노. 자국인께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네, 한국인. 한국인 네, 한국인. 한국인이지만 곧 매국할. 네. 곧 떠날. 줄거리 먼저 얘기해 네, 드리면 될까요? 네, 네. 다음 영화는 이제 오답노트와 함께하는 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 괜찮은데? 좋다. 괜찮은데? 선배님의 역사를 좀 쫓아가면서. 밀정이 그거죠? 네. 송강호랑. 네네. 네, 맞아요. 나 그 영화 좋아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 뭐죠? 암살 이런 것도 좋고. 암살보다는 밀정이 밀정이 좋은 것 더.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줄거리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네. 신작 2013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근데 그 미야자키 하야오 선생님의 일본 내의 입지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한국에 비교한다면? 한국에
비교한다면 한국에 비교한다면 어떤 말씀을 그러니까 영화 네. 감독으로서 음. 문학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문학이 좀 비교를 해본다면? 제가 물론 오담님 마음에서는 무조건 뭐 그치. 어떻게 하야오가 비빌 한국 비비냐. 감독에 비빌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하나 좀 꼽아주세요. 청취자들 이해도가 쉽게 네네네. 좀 해주세요. 아마 저는 이제 영화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편은 아니지만 네. 이제 사실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를 녹음을 하자라고 네네. 빌바오님이 얘기를 하면서 넷플릭스에 있는 이제 지브리에 있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제 영화를 옛날 거부터 다시 다 봤어요. 아이고야. 다시 아, 다 네. 봤는데 보면서 든 생각은 어렸을 때 볼 때는 잘 느낌이 안 들었는데 애니메이션으로 작가주의를 표현할 수 있는 감독이다. 아마 처음이 아닐까. 네,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네.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해서 세계에서 애니메이션으로도 충분히 작가주의 영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작가주의라는 게 뭐 본인이 극본도 쓰고 연출도 하고 그다음 그쵸. 자기만의 세계관도 확실히 네네. 구축하고 이런 정도의. 네. 그런 게 이제 선두주자라고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다른 분들 많이 본 게 아니니까 그래도 대표할 수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계에 대표할 수 있는 감독이 아닌가. 네, 그래서 사실 일본 내 안에서도 되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유명하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구권에서 더 좋아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인정받는 감독이다. 인 것 같습니다. 맞죠. 약간 이미지가 뭐라 해야 되냐. 약간 오리엔탈리즘의 그 네덜란드 한 방울 섞은 느낌?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뭐 그러니까 딱 이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그 오리엔탈리즘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네덜란드 그 한 방울, 네덜란드 느낌 한 번. 네, 한 방울 그 정도 들어간 느낌? 한 방울까지는 아니다. 한 반 리터. 고흐상 느낌? 응? 빈센트 반 고흐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 뭔가 마을들 옹기종기하고 자연 네. 풍경이랑 이런 거. 플란다스에게.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거 약간 좀 섞어놓은 느낌이긴 해요. 네. 굳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막 말로 하자면. 나사님이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또 미술 전공자니까. 그렇죠. 믿으셔도 네, 돼요. 학부생이었습니다. 그렇죠. 괜한 소리 아니라는 거. 네. 그쵸.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네. 감독이 2013년에 바람이 분다라는 영화로 애니메이션 영화를 찍고 네. 은퇴를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사실 그 전에도 계속 은퇴를 한다고 말은 했었지만 자주 했잖아. 네, 자주 했었죠. 했는데 이번에 진짜다. 진짜 마지막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의 10년 만이죠. 10년 만에 다시 복귀를 하셔가지고 이런 거장의 은퇴 번복은 뭐 환영할 일이죠. 그죠, 완전 웰컴이죠. 네. 네. 그래서 만약 제가 오늘 영화 팟캐스트를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세요. 그치? 그러세요. 네, 하세요. 드디어 뭐 안 하는구나. 드디어 안 하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는데. 근데 마침내. 마침내. 갑자기 훅 야, 들어오는 친구들은 마침 할까?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조용히 있더니. 마침내. 그러니까 이거 마침내. 근데 내가 아무리 잽을 날려도 필요가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훅이 아. 크게 들어오면. 조용하게 세 글자로. 옆구리에 조용히 이렇게 네. 쓱 쑤시는 네, 거죠. 많이 아프네요. 넘어가죠. 네, 그래서 10년 만에 복귀한 영화입니다. 줄거리는 이제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무렵이었죠. 아마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는 1930년대쯤인 것 같아요, 시기가. 그래서 주인공 마이토라고 하는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공습 경보를 듣게 됩니다. 자고 있는 중에. 그래서 일어나서 마을을 보니 불이 나고 있는데 화재가 났었는데 그 화재가 이제 자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그 병원이 불에 타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화재로 인해 어머니를 여의게 됩니다. 여의고 난 뒤 이제 아버지와 도쿄에 살고 있는 곳이 도쿄인데 도쿄에서 피습하게 되어 어느 작은 시골 마을로 가게 되는데 그 시골 마을은 이제 재혼하게 되는
새 어머니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새엄마이자 이모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새 집에서 이제 새롭게 살게 되는데 신기하게 또 자꾸 기묘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상한 새가 자꾸 자기를 이제 마주친다든지 얘기를 건다든지. 외가리. 네. 그래서 그런 신기하고도 기묘한 일이 계속 일어나던 와중 어느 날 갑자기 저택에서 멀어진 신기한 탑 같이 생긴 어느 정원에 끌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끌려 들어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모 이야기입니다. 아 끝입니까? 네. 오 그렇군요. 스포 적당하게. 생각보다 너무 짧게 했는데 어쨌든 왜냐면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로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 스포일러라서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네. 그거 나랑 상의해보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닐까요? 나는 그냥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너 맘대로 이렇게 여기 잠깐 멈추고 이 이제 다음부터. 영화 보고 아. 끝나고 다시 틀고. 야 편집점까지 잡아주고 와 친절하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월권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일단은 그러면은 영화 소개 한번 해봤고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마침내 부분부터 얘기해볼까요? 왜 순서가 마침내부터. 네. 순서대로가 아니 뭐 순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아니 원래 나사님 네, 그냥 하세요. 지금. 하세요. 여기 대본이 의미가 없어요. 하세요. 대본이 의미가 없어. 그렇구나. 네. 저는 이 영화에서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약간 직접 안내자로 나섰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과거랑 현재를 이제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면서 이제 좀 실존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그렇습니까? 네. 뭐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3.5 줬어요. 3.5. 네. 3.5는 5점 만점인가요? 네. 어. 그냥 뭐 나쁘지 않았다. 그냥 저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사님 어떻게 저는 보셨는지?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 거 전작을 생각하고 별점을 준다면 2.0이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좀 네, 별로였어서. 너무 별로여서 2.0이고 그냥 그거 별도로 그냥 아예 새로운 이야기를 봤다. 그냥 다른 감독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럼 3.0. 그냥 이 감독의 이름이 모르는 채로 봤다면 3.0. 오히려 점수를 더 주겠는데 감독 네임들을 알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2.0을 줄 거예요. 내가 아는 우리 이 할배가 이 정도 아닌데 그니까요.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냥 사람들이 되게 난해하다고 하잖아요. 네, 좀. 근데 그냥 그림 보고 예쁘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은 나쁘진 않은데 이게 난해할 것까지도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실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그런 거지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네. 이분이 이렇게 재미없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미없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풀어냈을까? 그쵸. 우리가 아는 하야오 네. 작품은 재미가 있죠.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게 직관적인 게 유치하다라고 생각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긴 한데 좀 오히려 살짝 꼬았을 때 약간 뭔가 작품성 있어 보이게끔 만들려고 이런 걸 했다고 하면 난 대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히려 너무 좀 이렇게 우아하게 보이려고 하다가 너무 좀 실패한 느낌. 하다가 실패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네 그렇습니다. 오답은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2번 봤는데요. 네. 2번 보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약간 이해가 된다. 2번 보고 나서 이해했다는 점이 칭찬일 수도 있고 욕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영화를 지브리에 관한 첫 작품이 바람의 나우시카잖아요.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 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뭐 바람이 분다까지 한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든 영화만 이제 얘기했을 때 그 다 본 사람이라면 좋아할 영화. 그렇지만 이것만 봐서는 예를 들어서 생가치히로나 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나 네. 이웃집 토토로 어. 뭐 벼랑 위에 포뇨. 포뇨 요런 작품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더 불호가
되는 영화. 오히려 약간 초기작 느낌이 더 가까웠다. 네, 초기작 거죠? 느낌이 더 아. 가까웠다. 방금 말씀드린 4개의 작품은 이제 그래도 좀 최근작이고 네, 아무래도 좀 캐주얼하게 볼 수 메가히트작이기도 있는 하고. 그런 네. 이제 느낌이고. 지브리가 좀 더 확 떴을 때가 이제 이웃집 토토로랑 센과 치히로랑 네. 이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런 그렇죠. 시리즈잖아요. 뭐 가족 정말 가족 영화. 어린이들이 봐도 좋아할 만한 귀여운 캐릭터성 그쵸. 아니면 단순한 이제 스토리 구성. 그런데 이제 뭐 나우시카라던가 모노노케 히메라던가 그 천공의 섬 라퓨테라던가 이런 거는 조금 좀 어두운 느낌이거든. 그 네. 아까 말한 내 작품에 비해서 네. 어두운 느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비교해서 본다면 팬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쵸. 다양하니까 네. 그런 걸 구분해서 본다면 좀 더 호불호가 확실히 나뉠 수밖에 없는 영화다. 네. 그리고 그 나사님의 의견에는 동의해요. 이 영화는 재미가 없게 만들었다.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없게 만들었어요. 감독이 음. 그냥 우리 할배가 이렇게 네. 이럴 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오- 그냥 일부러 그 아, 재미없게 일부러?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그 생각 들었어. 오히려 이게 초기작이었으면 명작일 수도 있겠다. 이게 젊은 사람의 패기로 약간 도전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괜찮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80 넘은 아저씨가 이렇게 풀어낸다고 했을 때 좀 많이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그렇군요. 응. 오히려 마지막이라서 좀 이렇게 담백하게 그냥. 아니야 또 오히려 있지 담백하지도 않아. 쓸 수 있는 모든 효과는 다 썼어. 근데 사실 이 비하인드라고 네. 얘기하나요?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 지브리를 네. 이제 총 뭐 작품을 낼 때 옆에 스즈키 토시오라는 이제 프로듀서가 있잖아요. 그 스즈키 토시오라는 프로듀서가 되게 총괄이기도 하지만 많이 이제 작품에 관여를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모노노케 히메로 뜨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토토로나 네. 이제 센과 치히로나 이제 하울의 움직이는 성부터 스즈키 토시오가 관여를 많이 했어요. 좀 대중적으로. 이번에 관여를 아예 안 했나 봐요. 아예 지금. 안 했어요. 근데 소시오 선생님. 아예 안 했어요. 사이가 안 좋아서 욕 좀 많이 먹지 않았나요, 스즈키 토시오가?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네. 친구 사실 뒤에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영화는 약간 친구 우정에 관한 이야기도 보였거든요. 외가리? 네. 그래서 실제로 외갈이라고 밝혔대요, 그분들이. 그 양반들이. 네네네. 대사에도 외갈이라고 나와요. 영화 나오지 않나? 영화. 그 외가리가 이제 스즈키 토시오라고. 토시오 실제로 실제 네. 인물. 근데 아마 그거는 이제 그 스즈키 토시오라는 프로듀서가 이 영화 너무 난해하니까 그 던져준 것 같아요. 이렇게 봐라 차라리. 사실 이 외가리는 나이고 이제 주인공인 마이토는 사실상 미야자키 하야오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정이라는 타이틀로도 봐도 된다. 네. 근데 우정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 나름 그 친구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외가리가. 사실 이 영화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원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원작이라는 책도 읽어봤는데 사실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원작과 크게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원작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네. 왜냐하면 영화 안에서 지금 넘어가도 되나요? 줄거리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네. 그 마이토가 집안에서 이제 엄마가 그 남겨준 책을 보잖아요, 우연하게. 네. 그 보는 책도 똑같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잖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계속 읽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마이토가 울어요. 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씬에서 이제 엄마가 나츠코라는 새 엄마가 실종이 되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2막으로 넘어가는 설정이잖아요. 근데 그 우는 장면이 그 자동차로 그려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우는 씬이 책에서 네. 그림이 자동차로 나오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 원작의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친구들이랑 싸워요. 원작에 나오는 주인공이 친구들이랑 싸우는데 주인공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사과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사과를 하고 싶지만 그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저떻게 해결을 하고 자기가 잘못을 알고 뉘우치고 사과를 함으로써 이제 친구가 돈독해진다.
라는 설정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부터 그 다음 이제 이 세계로 이제 가는 가죠. 엄마 상황이 찾으러 가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이 책이랑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책을 읽으시면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네. 돼요. 그러니까 각성을 하는 건가 그 마이토가? 네, 마이토가 그 책을 읽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그렇죠. 행동이 바뀌어서 이제 이 세계로 넘어가서 네, 엄마를 만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 나츠코라는 새엄마도 이 영화 안에서 네. 마이토 굉장히 거리를 두는 입장이었잖아요. 그쵸. 네. 별로 안 탐탁치 않아 네. 했죠 마이토가 처음에. 근데 이제 갑자기 나츠코 엄마를 새엄마를 찾으러 갈 거야라고 하잖아요. 너무 설명이 없잖아요. 이 네, 영화에서.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 설명이 사실 그 책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그 책을 보고 나서 아 나도 사실은 그 전에도 이제 마이토가 나츠코한테도 뭔가 사과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뭔가 좀 더 다가가고 싶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엄마 이제 새엄마긴 한데 이모니까. 이모기도 하고 되게 복잡하고 자기 엄마의 그 아직 읽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은 사람이야. 그쵸. 자기를 계속 간호도 해주고 그래서 보살펴주는. 뭔가 말을 하고는 건네고는 싶은데 건네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나츠코가 사라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네, 그거 보고 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걔가 머리 다치고 나서 그 영화 뭐냐 책인가를 봤지 않나? 네 그쵸? 맞아요. 보면서 이 책에서 뭐 그러니까 방금 말하니까 이해가 되긴 하는데 나의 아기를 확실히 그러니까 자기가 뭔 잘못을 했어라고 생각했던 애가 그 책을 보고 뭔가 깨닫고 이제 새엄마를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그걸 찾으러 가겠다라고 각성해서 가는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구나. 그래도 난 아직 납득이 안 된다 이 영화가. 네.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해요. 충분히 저는 사실 그걸 보고 왜냐면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정리한 거라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쉽다고 생각을 한 거라 그 책이랑 상관이 없으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다. 제 기준에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그 책을 누가 알고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 책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책을 안 보면은 잘 안 와닿는다라는 거는 설명이 어렵다라는 것밖에 안 돼서.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 책의 원작을 따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저는 완전히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틀만 따가지고 하겠다. 전에 마녀 배달부 키키도 그랬고 원작이랑 완전 다르고 하울도 그랬고 하울도 완전 다르고 보통은 다 다르게 이제 미야자키 감독 자기만의 생각으로 소스만 갖다 풀어서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약간 그 주인공에 대한 그 반성과 후회라는 그 개념으로 보면 행동의 트리거가 됐다는 거죠. 네. 저는 이 얘기 듣기 전에는 그 책을 보고 엄마의 글씨를 보고 엄마에 대한 약간 죄책감 때문에 동생을 구하러 가는 건가? 나도 약간 그 생각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나쁘게 살아라라는 답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책의 처음에 문구가 어른이 된 성장한 마이토에게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좀 더 그냥 아무리 저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거는 너무 일본인 위주로 만든 영화다. 왜냐하면 그 책은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예요. 아동들한테는 무조건 청소년 권장 도서라고 하더라고요. 청소년 권장 도서라 어렸을 때는 다 한 번쯤 읽어봤을 법한 책이에요. 그럼 그 책의 줄거리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관객들은 그 책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일본에 비해서 그러면 평가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방식이 잘못된 게 이 영화를 배급사가 방식을 잘못한 거예요. 홍보를.
왜냐면 일본에서는 이거를 아무 문구도 아무 홍보도 안 했어요. 개봉하기 전까지. 개봉하는 날에도 그냥 이 외가리 포스터랑 그냥 제목만 계속 뭐 홍보를 했어요. 하여 감독 작품인가? 하여 감독 작품, 그다음에 배우 그러니까 성우가 누구 나온다까지만 캐스팅만 줄거리가 어떻고 저떻고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심지어 일본 영화는 보통 이제 그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예고편이 우리나라에서 물론 많이 나오지만 팜플렛이 나와요. 팜플렛. 이 영화 어떤 줄거리로 나올 거고. 그럼 소개 자료가 아예 만들어서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면 네. 팜플렛을 팔아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팜플렛을 팔아요. 뮤지컬 공연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나 보다. 네, 팜플렛을 팔아요. 그래서 팜플렛을 보면서 영화를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 미야자키 하우의 이번 영화는 갔을 때 제가 직접 간 게 아니라 이제 저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갔을 때 외가리 포스터만 있었어요. 조사 팜플렛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팜플렛이 있어야 되는 거를 그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으로 그냥 대신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약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인터뷰에서 나는 이 영화가 어떤 거였냐면 손자한테 보여주고 싶은 영화라고 했어요. 자기 손자에게 남겨주고 싶은 영화다. 손자를 굉장히 가대평가하시네요. 자기 새끼니까요. 그러니까 네. 자기 새끼는 잘할 거라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이 영화 되게 말이 많았어요. 아무런 홍보 없이 이거 너무 보고 나와서 너무 난해한데? 그럼요. 이거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몇 번 보고 나니까 알겠다라고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게 나오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큰 할아버지. 네네. 그 사람이 너무 그냥 저 그냥 하야오 자기를 말하는 캐릭터네. 이게 너무 그냥 뻔하게 들어오면서부터 맞아. 그러면 이렇게 대놓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진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그냥 저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건 그냥 하야오가 하고 싶어하는 말인 거네 이렇게 되면서 좀 시시해졌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뭐 엄청나게 있을 것처럼 네. 막 되게 막 이렇게 약간 무섭고 공포스럽고 어떻게 보면 그런 미스테리한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근데 중반부터 설마 하는데 막판에 역시나가 돼버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히토가 뭐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이고 그 할아버지가 뭐 기성세대 혹은 뭐 하야오인 거고 그러면 그냥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하는 얘기 그러니까 정도. 우리는 이렇게 약간 폭력적이고 네. 좀 뭔가 누군가를 착취할 수밖에 없고 착취당하는 삶을 살아왔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너희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너희는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해봐 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코어 메시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코어 메시지를 이게 중반부까지는 좀 뭔가 내가 유추도 해볼 수 있게끔 했는데 막판에 너무 그냥 확 다 풀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맞아. 확 다 풀어버려서 오히려 그 앞에 그 마이토가 뭐 하는 그 액션들에 대해서 좀 의미가 당위성이 별로 없어져. 그게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맞아. 마지막에 할아버지의 몇 마디가 다 정리가 돼버리고 이 앞에 마이토가 했던 것들이 전혀 의미 없는 그 일들이 엄마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으러 다니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노? 갑자기 할매 만나서 맞아. 덕담 듣고 끝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이야기도 할 거긴 한데 뭐 여기 매국노 앞에서 할 말은 아니긴 한데 아니 저는 이제 아예 외국노구나. 그러니까 일본 사람 앞에 두고 조금 이야기하기가 좀 그쵸. 껄끄럽긴 한데 그 뭐지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제가 항상 느꼈던 게 이게 어릴 땐 되게 재밌었던 포인트인데 그 한 사람 개인의 그 의지 네. 아니면은 되게 신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키워나가기 위한 스토리들이 되게 많아요. 네. 성장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네. 근데 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굉장히 많은 후원을 받아요. 그 자그마한 개인의 신념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세계가 그 작은 할아버지의 세계가 어떻게 보면 거의 망한 세계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세계인데 그럼 그 할아버지 신념 하나 때문에 피해보는 수많은 생명체 그리고 마이토가 이 세계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게 그 세계가 견고해지거나 뭐 나아가진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세계가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돼버리는 거에 있어서 그럼 나머지는 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과정들이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군가의 그 신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세계 하나 망가뜨리는 거 니네는 괜찮아? 주인공의 신념 때문에 희생되는 수많은 정말 소시민들, 뭐 그쵸. 흔한 사람들. 그래서 이게 일본 그 애니 그 전반적으로 나오는 기조? 그래서 약간 궁극주의가 이해가 되기도 하는 약간 그런 면이 있었어요. 저는. 대를 위한 소외 희생, 네, 맞아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의 행복과 그 세계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왜 이런 스토리를 차용을 했지? 왜 이런 소구를 사용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너무 전체주의적인 느낌의 평화 맞아요. 아니냐. 그러니까 개개인의 자유가 존중되고 개성이 존중되는 이런 느낌의 평화 아니고 그냥 거대한 힘이 딱 질서를 잡아놓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평화. 근데 그 거대한 힘이라는 것도 그 거대한 힘을 움직이는 게 일부 소수만의 신념 하나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쵸. 뭐 대동아 공영권 뭐 이런 식의 저는 좀 허황된. 제 개인적으로 미야자키 하요가 그거를 옹호한다는 그쵸. 이야기를 옹호는 안 한 해. 것 같진 않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큰할아버지, 네. 큰할아버지의 역할은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저는 두 번째 보고서 약간 느낀 건데 이게 원전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천황제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그 세계관 일본이란 사람들의 그 세계관 속의 중심이잖아요. 천황이. 네.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왕이 아니라. 네. 음. 그래서 하나는 천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로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마이토에게 큰할아버지가 물려준다는 것은 이제 대를 이어라라고 하는 거는 대를 이으라고 하지. 그 아마 일본 전통적으로 나오는 이제 후계자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뒤에 자식이나 손자에게 그걸 인정하기보다는 제가 저번에도 백인의 사랑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해 그냥 너 그냥 이거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해 이게 가장 안정적이고 할 수 이것만 해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해 이게 너의 소명이다. 맞아. 이게 너의 그 천명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이것만 해라고 그런 느낌이 전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 영화는 다른 작품들은 좀 아니었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 문화에 대한 좀 어느 정도 기반 지식이 있어야만 좀 이거는 진짜로 일본인을 위한 맞아. 일본인만을 애니메이션이에요. 위한 영화 네. 같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처럼 뜨거운 한국인은 재미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뜨거운 저는 외국 너는 그- 참 재밌게 보셨구나. 네? 말씀하셨던 그 다른 일본 애니메이션은 잘 모르겠는데 많이 안 봐서 이 영화에서 그렇게 이제 누군가 이제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큰할아버지가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뭐 펠리컨은 어쩔 수 없이 와라와라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고 그런 뭔가 모순되는 평화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 영화에서 이제 방향성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위쪽 세계는 약간 갈등이 있지만 현재를 상징하고 아래쪽 세계는 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과거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모순되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평화인 거죠. 그래서 그런 약간 상징적인 걸로 봐서 죄송해요. 무슨 말 하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귀여웠어요. 이게 좀 더 귀여워도 돼요. 괜찮아요. 그 얼굴을 갑자기 가린다고 해서 오디오 방송인데. 아, 그쵸. 아쉽다. 네. 네, 녹화 방송할 거. 해서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그 쳐다보지 마시고. 안 보고 이야기할게. 안 보고 이야기할게. 듣고는 있어요. 네. 네. 아 그래서 그런 모순되는 걸 더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걸 보여주신 게 아닐까. 네 다른 애니메이션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래요. 우리 그러면 오담님이 생각하는 이 영화의 메시지는 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메시지는 후회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 것보다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자. 그거를 이제 그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이제 던지는 거예요. 나는 후회만 하고 살았어. 근데 네.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라고 물어보는데 그 대답을 마이토가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는 그거인 거예요. 마이토가? 이제 큰할아버지가 응. 그 아주 세심하게 갈고 닦아서 아무 이물질 묻지 않았다고 한 하얀 돌을 건네주잖아요. 너 이 돌로 사흘에 하나씩만 탑을 쌓아. 그리고 너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평화롭고 평화로운 탑을 만들어. 너만의 세계를 만들어. 라고 하지만 마이토는 저는 이미 이 상처를 보여주잖아요. 상처를 보여주면서 저는 이미 그 물들었어요. 아기에 물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뭔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미야자키 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인고 대왕이 와서 이제 부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계가 붕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미야자키 하요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마이토가 그 돌을 머리에 박잖아요. 사실 그 박는 이유는 제가 생각한 이유는 머나먼 시골까지 이사를 와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학교를 들어왔는데 다른 애들은 다 막 농사하고 그때 시기에는 이제 전쟁 시기였으니까 학교에서 학교답게 공부나 이런 건 안 배우고 애들 다 무슨 농사나 이런 일을 농번기 하잖아요. 뭐 보내고 네, 뭐 그런 걸 노동시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마이토만 다르게 차 타고 와요. 차 타고 오면서 이미 그것도 너무 제가 봤을 때 너무 짧게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거기 안에서 이제 본인은 남들과 이제 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은 마이토를 고깝게 볼 리가 좋게 볼 리가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굣길에 싸우게 되잖아요. 싸우게 되는데 마이토는 그 싸움이 다 끝났는데도 그거를 이제 본인이 상처를 내요. 상처를 내는 이유는 아버지한테 소리를 듣기가 싫은 거예요. 친구들과 싸웠다는 이야기를. 네. 아 그렇게 됐구나. 아버지한테 뭐라 할 게 싫으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도망치고 싶으니까 자기가 그냥 다쳤다고 이제 그거를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건 아는데 네, 그 메시지가 뭐냐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가 네. 저는 이 쇼이치라는 아버지가 일본을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상 아버지 상이 아니라 네. 이 쇼이치라는 인물이 현대 일본?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일본인의 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아들이 다쳤는데 그거를 걱정해주기보다는 아 괜찮아 이런 건 그냥 덮어서 가리면 돼. 일본은 이제 어떤 무서운 일이나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그거를 덮어놓고 가린다는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해결을 하는 게 뭐 아니라 그런 건데 많이 보이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세계로 끌려나가면서 반창고가 떨어지잖아요. 네. 이미 그거에 대해서부터 이제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요? 아니요. 마이토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움직임인 거죠. 반창고 떼지는 게? 떼지면서 이제 상처가 드러나는 게? 상처가 드러나는 게.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에 그 큰할아버지랑 얘기를 할 때 나는 이 상처를 계속 알고 살아가겠다. 드러내겠다. 이미 나는 이런 상처를 입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그 돌로는 저는 세계를 구축하는 거는 싫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까지 기존의 권위 있는 사람들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거 그냥 덮어나가면서 억지로 구축해온 이 사회를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는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나아가겠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가요? 뭐 친구들과의 싸우는 게 뭐 세계 2차 대전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머리를 자기가 돌로 찍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의 모든 것은 사실은 일본 스스로에게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걸 인정하겠다. 네, 그리고 저는, 나는 그걸 드러내고 살겠다. 숨기지 않고. 네. 너무 이거
난 너무 그렇게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띄워주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뭐 근데 설명 듣다 저는 보니까 그 생각이 책을- 나서 그 책을 생각이 읽어서 그래요, 듣다 저는. 보니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아. 이해했다라고 하면 오케이 네. 알겠는데 난 그 네. 정도까지인가 그렇게까지 함의를 넣나 싶긴 해서. 아니 근데 결국엔 그 2차 응. 대전이 사실은 응. 더 크게 안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일본 스스로 그냥 확전을 시킨 것도 맞거든. 그냥 그건 맞죠. 진주만을 공격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음. 크게 일을 벌렸던 거죠.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패버린 꼴이 되는 전쟁이긴 하거든. 그 전쟁이. 근데 대부분 이제 현대 기득권의 뭐 우익 일본 족들은 2차 대전을 스스로 피해자라고 몰고 가려고 좀 한단 말이죠. 스스로를 그러니까 자기가 일으킨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핵에 맞았다. 그래서 피해자다. 일본은 2차 대전의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좀 프레임을 몰고 가서 재무장을 하고 뭐 다시 전쟁을 내고 이런 식의 스토리라인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내가 다친 거 내가 여기 머리 깨진 거 내가 스스로 깬 거고 그거 남들한테도 당당히 보여주고 사는 게 맞지 않냐라고 그렇죠. 말한다는 거로 봤다는 거죠. 네네네. 우리 오다노트님이. 네. 잘 갖다 붙이는데? 설명 좀 잘해준 것 좀 같은데. 잘해준 것 같은데? 이렇게 처음부터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감사합니다. 뭐 주스님 그러면 이 메시지 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 영화 욕하는 사람들은 네. 일본을 주로 떠올리면서 봐서 그렇고 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하야오의 개인적인 역사를 생각하면서 봐서 좋아하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뭔가 그냥 일본도 아니고 그냥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약간 근원적인 전체성을 놓고 보면 꼭 2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물론 2차 세계대전도 드러났을 수 있지만 영화에서 드러났지만 그냥 국적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사람으로서 인류로서 이제 서로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든 영향을 주면서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세대와 세계의 갈등을 이런 태도로 이제 좀 수용하고 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봤어요. 서로 뭐 수용하자. 단순히 일본과 한국의 이런 역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근데 그 뭐 역사적인 문제까지 끌고 가면 좀 해석이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는 뭐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 저는 그냥 그 하야오 할배가 하고 싶은 말이 있긴 한갑다 뭐 이런 생각은 그냥 나 이렇게 네. 살았어라고 보여주는 좀 많이 모순적이고 많이 파괴적이고 네. 이런 시대를 살아왔어 정도.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들은 바꿔갈 여지가 있는 이제 젊은이들이니까 니네가 아마 니네가 원하는 세상으로 내 거를 본보기 삼아 살아가렴 하고 이야기를 하는 좀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뻔한 이야기를 예전엔 그렇게 재밌게 하셨으면서 이번엔 정말 재미없고 기괴하게 만드셨군요. 그랬구만. 그래서 너무 아쉬웠다. 근데 너무 진심인 얘기를 재밌게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중간중간에 뭐 과장도 좀 섞고 아니 뽀뇨 보면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얼마나 진격적으로 이야기를 해. 얼마 잘했어. 응? 그래도 그랬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그치 아 진짜 나 초반에 그 무서워서 나 그 애가 그 있잖아 불 날 때 막 그 계단 막 올라가잖아. 그때 뭐지 공포 영화인가 해서 잠깐. 나 그건 줄 알았어. 엑소시스트. 그니까 막 그런 식으로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기괴함을 자꾸 집어넣어. 그쵸. 그러니까 초반이랑 후반이랑 연결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초반 그 앞에 걔가 그 딱 그 시골로 내려왔을 때까지 그 거기하고 그 중반에 거기 이 세계에서 살 때랑 맨 마지막에 그 세계 붕괴할 때 있죠. 그 세계가 다른 영화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안 맞아. 완전 다른 영화 같아. 왜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좀 한 큐에 안 와닿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 이게 뭐 어렵진 않은데. 네, 어렵진 않은데 굳이? 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왜 하여간 그러니까 이거를 거좀 7년 넘게 만들었다면서요. 네. 그러면서 야. 이 아저씨가 정리를 다 안 하고 만들었나 하면서 되게 많이 딴 길로 샜나 약간 이런 생각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너무 막 할 얘기를 잘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확실하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약간 좀 은유적으로 해도 되는데 너무 막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그러니까 막판에 겨우 막 쓸어 담는 느낌, 주워 담는 구겨 넣는 느낌이었어요. 느낌 들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영화로 메시지를 표현하는 거는
당연히 할 일이긴 하지만 메시지에 너무 또 이게 매몰돼 중독이 버려. 돼버리면 이야기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후자 쪽에 네, 가깝지 맞아요.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냥 이거 결국에는 하야오 하를베의 본인 자산적인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이토도 자기 얘기고 큰 할아버지가 된 자신도 자기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 하야오 할아버지는 이제 전쟁 시기의 어린이였고 그걸 딛고 일어나서 어떻게 일본 사회가 이 전쟁에 대해서 기억하고 뭐 해석하고 이런 걸 다 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꾸준히 반전적인 메시지를 계속 해왔는데 근데 지금의 일본 사회가 여전히 내가 평생 동안 반전, 환경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무리 많이 얘기를 해도 했는데 일본 사회가 들어먹질 바뀌었냐 바뀌는 게 없어. 안 바뀌었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답답하다 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음. 그래서 조금 메시지적으로 좀 많이 흐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럴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미야자키 하야오는 되게 거장이고 명장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네, 영향력이 그쵸. 있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이렇게 몇십 년간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왔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하면 되게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도 음. 받은 것 같다는 생각. 네. 음. 그것도 생각이. 그리고 나 너무 이 영화가 설정부터가 싫은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네. 그런데 그렇구나. 그래도 난 아직 납득이 안 된다 이 영화가. 자 2부로 갑니다. 뿅.